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 시장 그래도 악재를 많이 맞다 보니 시장이 좀 맷집이 커졌나 싶었는데 오늘 또 배터리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지수는 다행히 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지만 여러 가지 시장에 혼재하고 있는 이슈들과 종목 이야기들 하나씩 오늘 또 다뤄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의 중심을 잡아드리는 분이죠. 주식돌부처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또 시장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수급적으로 좀 눈에 띄는 부분을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던 것도 있는데 기관들이 순매수를 좀 해주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의 수급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장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의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지나가면 그다음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시장을 한 2달여간 조정을 강하게 줬던 매도의 주체들이 어느 일순간 사라지는 느낌처럼 보일 정도로 수급이 급격히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좋은 모습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의 이슈가 장기 국채 금리에서 경기 회복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느끼셨겠지만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꺾이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 저희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에 마감을 하면서 지난주보다 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시장의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추세나 흐름을 탔을 때 주도주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서 이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주말에 무료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3시, 오후 3시에 지금 시장이 이제 조정권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어디가 주도주일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증시에 접근해서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방송에서 드리기 어려운 내면의 모습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이번 주 주말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라고 말씀드렸죠.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통해서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시장의 흐름에서 주도주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위원님들 각 노란톡방으로 안내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3060선 코스피 지수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꼽아봤는데요. 시장이 그래도 빨간불을 켠 가운데 악재가 하나 있었죠. 폭스바겐의 폭탄 선언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 K배터리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대표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높아지는 백신 보급률에 따라서 항공과 여행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나면 어딜 놀러
굴러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올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FOMC 회의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일 거라는 건 다들 이제 좀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배터리에서 좀 따기를 맞은 그런 하루였어요. 정확히 어떤 일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폭스바겐에서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좀 주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이 배터리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안 쓰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2차 전지는 사실 이전에 화재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상승 중에 우발적인 이슈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폭스바겐과 관련된 뉴스는 표면적인 부분하고 내재적인 부분 좀 나눠봐야 되는데 사실 우려하는 것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폭락했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큰 타격을 입냐?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된 건데 네. 일단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폭스바겐은 지금 현재 테슬라에 이어서 폭스바겐 그룹 전체로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시어가 2위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테슬라를 거의 턱밑까지 따라잡으면서 상당히 전기차 부분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폭스바겐이 오늘 앞으로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은 크게 보면 외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우치형이냐 각형이냐 사실 여기에 우리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에서 앞으로 각형의 전기차 2차 전지 위주로 발주를 받겠다. 왜 각형으로 받느냐? 앞으로 전고체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 가도 기전 과정에서 각형으로 받겠다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은 크게 각형과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파우치형은 LG화학이 글로벌 넘버 원이고요. 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의 파우치형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ATL이 각형에서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여기에 CATL과 삼성 SDI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폭스바겐이 어떠한 2차 전지만 받겠다, 발주를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그 이면에 우리 시장,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폭락한 이유는 그 종목만을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디 것만 쓰겠다라는 걸 공표했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유럽에서 자국 생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스웨덴의 스노볼트 쪽으로 발주를 몰겠다는 거고 그다음 지금 폭스바겐이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에서 외제차 점유율 1위입니다. 거의 이제 중국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과 협약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중국 쪽 아시아권에서는 CATL, 유럽에서는 스노볼트 이 양대 축으로 가겠다는 거고 모두 다 지금까지 2차 전지의 전기차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들이 끌려갔던 거를 전기차가 2차 전지 업체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감이 일단은 표면적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폭락이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지금 폭스바겐이 말했던 부분은 상당히 어폐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각형으로 가서 마치 이제 전고체 시장으로 바로 넘어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글로벌하게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 지금 현재 중국의 CATL이나 뭐 유럽의 스노볼트로 가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업체가 전고체를 단기간에 개발할 가능성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년, 4년 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상당히 자료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네. 전고체 쪽으로 가장 지금 현재 밀접하게 전개되고 있는 업체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우리나라의 삼성 SDI입니다. 이 두 업체가 지금 현재 전고체 쪽으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완성 제품이 나온다면 파나소닉이나 삼성 SDI에서 최초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 왜 전고체가 더 유리하냐라고 놓고 본다면 원래는 안전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액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리튬과 관련된 부분의 불안정성 그래서 이제 분리막이 좀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고체로 고체형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사실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화재 위험, 폭발 위험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실제로 2차 전지와 관련 부분에서 전고체로 가는 이유는 여기에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오늘 폭스바겐의 발표를 보면 네. 가격적인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전기차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고 있는 가격 비중을 확 낮추겠다라는 게 폭스바겐의 의견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입맛대로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스웨덴의 스노볼트나 CATL과 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3년, 4년, 5년 뒤를 내다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1,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우리 전기차 업체들이 그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부분 때문에 오늘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관련된 주가들 굉장히 크게 흔들렸기 때문인데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이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주가에 좀 크게 오늘 하루 반영이 된 것 같다 말씀을 해드리면서 너무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달래주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삼성 SDI는 지금 이 기사에도 잠깐만 언급이 됐었는데 삼성 SDI도 같은 의견으로 보면 될까요, 위원님? 삼성 SDI는 일단 각형과 원통형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 각형을 생산하기 때문에 뭐 발주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네. 오늘 사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는 좀 덜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크게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 SDI가 폭스바겐 관련된 물량을 제일 많이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폭스바겐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테슬라처럼 일단 먼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한 부분이고 그 청사진을 제시한 부분에서 지금 당장 뭐 우리 업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각형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의 단기적인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추는 작업을 하겠지만 오늘 주가의 등락을 본다면 뭐 LG화학이 예를 들어서 8% 가까이 하락했는데 네. SK이노베이션도 비슷하고요. 이 정도로 과하게 하락해야 되는가? 전 세계 전기차가 폭스바겐밖에 없는가라고 저는 역으로 좀 되짚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고 굉장히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은 좀 과한데 이런 과한 현상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에 하반기에 나왔던 2차 전지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크게 하락하고 이번 주에 또 조금 더 밀려서 하락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추가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지만 그 청사진에서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부분은 2차 전지는 이 기술적 노하우가 그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게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 수율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업체라 하더라도 이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하우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런 점에서 LG화학과 삼성 SDI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배터리 그 전기차가 폭스바겐뿐이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뭐 배터리 3사로 분류가 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까지 두 종목에 비해서 오늘 삼성 SDI 낙폭이 좀 그나마 적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관련된 주가 흐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너무 크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앞으로 2차 전지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이 이슈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흔들리면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백신이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특히나 항공주와 여행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항공 할 것 없이 항공주들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는데 아까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도 위원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코로나19가 정말 완전히 종식이 되고 나면 어디를 가장 여행을 가고 싶으시냐라고 여쭈어봤는데 코로나19 터지기 전엔 여행 굉장히 자주 다니셨다고요, 위원님? 네,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고요. 네. 그래도 아마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여행 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네. 여행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이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굉장히 경기 민감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작년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달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여행이나 항공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후에 이 주가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급락을 해버렸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나 이 여행, 항공, 카지노 같은 굉장히 경기 민감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가장 먼저 형성이 됐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실적은 거의 가장 마지막에 오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바로 가파르게 개선될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니까 여행이나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경기 민감한 종목들보다는 철강이나 화학이나 기계 같은 종목들이 먼저 주가 상승이 또 이루어졌고 실제로 주가에 반영되는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도 이쪽의 섹터들이 먼저 뛰었습니다. 오늘 이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식 쪽으로 나눠봤을 때 이 사이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부분은 네. 제가 오늘 수익을 말하던 시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어쨌든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기 민감주들은 시장 상승률만큼은 쫓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너무 기대감을 크게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 비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초 산업들이 일단 먼저 선순환에 들어오면서 네.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 가격이 대부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는 거는 수요가 그만큼 이미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섹터들은 지금 당장 지난 4분기,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시면 하나투어나 우리 국내 여행주 관련들 보면 작년 4분기, 지금 올해 1분기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게 펀더멘탈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작년 한 해 겪어왔던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쵸. 그럼 지금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유동성 양세의 2기로 들어가면 기대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에서 보이는 실적입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유동성이 선택적으로 집중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여행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카지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같이 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은 조금 접근을 너무 그렇게 섣부르게 큰 폭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여행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백신 여건이 좀 과시화되면 일단 이동의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백신을 투여한 사람들만 여건을 따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백신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 여행이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일부 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여행 할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를 본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제대로 다 투약이 되고 면역력이 집단 면역력이 생기려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너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접근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이 경기 확장과 관련된 기초 섹터라든지 확장 섹터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섹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현재 여행이나 카지노 같은 종목에 너무 크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 근래 주식을 처음 이제 시작하신 주식 초보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산업재적인 부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먼저 움직이고 이 여행이나 항공 같은 소비재 관련 소비주들은 좀 나중에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생각했을 때 백신이 보급이 활발히 된다고 해서 무작정 여행주나 항공주에 뛰어드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 위원님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자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여행주나 항공주?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네네.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네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수익률을 어느 정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좀 대신에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의 섹터들이 코로나19 급락 이전의 고점을 상당 부분 먼저 넘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행과 관련된 종목 하나투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2020년도 고점을
지점을 이제 막 넘어서는 그런 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네. 한 10,000원 정도, 20% 정도 지금 상회에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은 50-60% 정도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일단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 네.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의 급등이나 이런 기대감보다는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데이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종목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움직일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댓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5G 움직임이 좋았는데 위원님께서 선정하신 업종들 말고도 5G 관련해서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관련된 업종은 오늘 움직인 거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5G는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낙폭이 좀 가됐던 부분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발주가 기대만큼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올라가지 못한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좀 저가로 접근 좀 하신 분이면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대치는 옛날만큼 높게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와 5G에서 가졌던 그 큰 기대감은 이제 좀 가져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지금 낙폭이 가됐고 어쨌든 발주가 지금 현재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정도로 보고 좀 쫓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원래 작년 3, 4분기에 이루어졌던 발주가 적어도 올해 1분기 정도에는 들어올 걸로 예상을 좀 했는데 네. 지금 현재 나오는 글로벌 레포트들을 보면 대부분 5G 발주가 3분기까지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너무 작년에 가졌던, 재작년에 가졌던 좀 장밋빛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댓글창에서 여쭈어 보셔서 제가 대신 여쭈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움직인 업종 그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계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직접 자랑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두산마켓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위원님. 관련돼서도 기계 업종 전체적으로 오늘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쪽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기계 업종인데 결국 이제 오늘 업종 간 등락에서 스몰캡을 제외하고 좀 상승폭이 나왔던 업종이 기계 업종입니다. 기계 업종이 오늘 한 1.4% 가까이 상승을 좀 했는데 최근에 이제 모습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기 확장 관련되는 종목들이 운송 장비를 시작해서 철강, 화학 이쪽으로 빠르게 상승폭을 이어왔다면 최근에는 이제 기계 업종도 여기 좀 동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관련된 부분은 실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계업종에 왜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냐. 두산 마켓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미국의 종목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보다 조정을 좀 이전에 좀 받았고요. 지금은 우리 시장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이제 조정권에서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캐터필러 차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건설 기계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캐터필러 차트를 좀 보면 조정과 거의 무관하게 계속해서 신고가는 얕은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넘어가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이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좀 지나갔을 때 과연 경기 회복 쪽에서 어떤 섹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냐를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섹터에서 어느 섹터가 잘 가는지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은 바이든 정부 교체 이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쪽으로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기계업종도 바로 그 중에 하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캐터필러가 보시는 것처럼 230불을 넘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업종 차트를 보면 신고가를 1, 2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가고 있다가 조정을 받고 최근에 이제 다시 주가가 좀 갱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당장의 등락보다는 우리가 월봉으로 좀 기계업종 차트 전체를 좀 본다면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대량의 손바뀜이 좀 나왔고 지금 현재 이제 121선 125월선 넘어가는 이제 딱 중간 정도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기간에 등락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 이제 상방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계업종을 놓고 굉장히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두산마켓 같은 경우를 본다면 최근에 두산마켓의 월봉을 좀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 그림인데요. 최근 아래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나오고 있고 이 손바뀜이 나왔던 구간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산마켓에서 좀 예시로 좀 본다면 네.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한 36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최근 3개월 동안은 270만 주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 조정을 받고 1월 달 이후에 굉장히 2달 정도 동안 큰 폭의 조정을 받을 때 두산마켓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어디를 매수했고 왜 매수했냐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지금 현재 섹터의 움직임을 보면 기계업종들은 신고가를 다 넘어가고 있고 특히 기계업종 중에서도 건설기계와 관련되는 종목들은 지금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다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조화될 가능성이 좀 크고 특히 지금까지 금리 상승의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았던 섹터 가장 힘들었던 섹터를 본다면 역시 IT 성장주와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업종들은 전통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악재가 되는 업종들입니다. 반면에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역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 IT 성장주나 건설주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건설주가 올라가기 전 단계에 건설과 관련된 건설 기계 종목들이 네. 통상은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기계업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충분히 주도 업종으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하고 이 중에서 특히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업종의 종목들은 핵심적인 주도 종목으로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계업종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업종 자체가 1.4% 상승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관련돼서 좀 같이 보면 좋은 종목들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두산마켓 예시로 들어드렸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기계 그리고 건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 흐름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경기가 회복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섹터들 있잖아요, 위원님. 기계 말고도 뭐 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종이 좀 하락한 게 있었고 그렇다면 기계, 화학, 건설, 조선은 어떤가요, 위원님? 네, 조선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수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기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은 운송 장비 업종을 좀 넣기도 하지만 기계와 관련된 업종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조선업종과 기계업종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시장이 약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왜 좋았냐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수급적으로 본다면 조선업종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참고해 볼 만한데요. 그 수급을 본다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2달 정도 조정을 심하게 받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업종도 우리가 조정받는 기간 동안 우리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알게 모르게 외국인과 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매집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물론 이제 조정이 끝나는 기간, 요즘 같은 기간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 그러니까 흔드는 모습을 좀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역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또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조선 업종에 대해서도 여쭈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뿜뿜 올라오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내일장 이제 움직일 업종들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요 근래 위원님들 만나서 이렇게 여쭈어 보면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또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희 다음 스텝은 IT 봐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오늘 이제 오랜만에 IT 종목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올 초까지 굉장히 IT를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 제가 삼성전자가 한풀 꺾이고 나서부터는 조금 덜 말씀드렸는데 오늘 2차 전지가 폭스바겐발 뉴스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IT 업종이 약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반도체나 MLCC 혹은 다른 쪽 카메라 모듈 같은 다른 쪽 IT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IT를 놓고 지금 현재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CNN 뉴스를 보면 네. IT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첨예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헤지 펀드들은 IT가 결국에는 다시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비중이 절반 정도 되고요. 이제 IT는 여기서 한풀 꺾였고 경기 민감주로 가야 된다라는 쪽이 반반. 오늘도 아침에 내용을 보니까 거의 양쪽의 의견이 거의 첨예한데 일단 우리는 어느 섹터가 중요하냐를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IT 섹터가 그동안 경기에 장기 국제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은 맞는데 사실 국제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는 섹터가 IT뿐만은 아닙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섹터가 마찬가지인데 IT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결국 유동성의 위기거든요. 그동안 IT에 들어왔던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불안감인데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뭐냐면 그동안 IT면 어느 것이나 다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섹터의 절반은 옮겨가는 게 맞고요. 대신에 섹터 자체가 레벨업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혹은 뭐 MLCC나 혹은 카메라 모듈이나 섹터 자체가 지금 현재 수요보다는 공급이 작아서 수요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상당히 가져가고 있는 섹터들은 네. 제가 봤을 때 IT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IT 자체를 전부 다 버리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이번 폭스바겐발 조정이 며칠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더 이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를 다시 추가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서 잘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좀 깊었던 MLCC나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제한적이지만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파급 효과는 줄어들겠지만 어느 정도 IT를 너무 버리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달 정도 기간은 좀 비이성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 상승을 놓고 이게 가팔랐다는 부분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간다면 점진적인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에 정신오고 경기가 회복될수록 수요가 커지는 종목 섹터들은 어느 섹터라고 규정을 짓지 말고 전부 다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작년 한 해와 올해는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감으로 가는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급락 때 경제 상황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은 하나도 안 좋아졌지만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2차 전지, 5G,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서 올라가는데 네. 올해는 그런 섹터의 규정보다는 실적입니다.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 위주로 섹터로 구분 짓지 말고
종목의 실적으로 본다면 IT 섹터도 충분히 매력 있는 반도체나 MLCC, 2차 전지는 포트에서 한 종목씩 꼭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IT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을 앞으로 더 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연도 1분기 마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1분기 성적표를 이제 들여다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테스라든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의 낸드 투자 증가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 좀 실적이 좋게 예상보다 좋게 나올 종목들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실적이 특히나 찍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렇게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D램과 낸드 플래시. 낸드 플래시는 지금 4월, 5월 이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고정가를 제외하고는 가격이 40에서 5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삼성전자 실적이 하향 조정됐고 이런 부분의 영향이 분명히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면 특히 부품업체보다는 장비업체 쪽으로 굉장히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 있는 쪽으로 접근하실 때는 가급적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장비업체보다는 반드시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부품 쪽으로 봐야 된다. 그쪽으로 좀 더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장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위원님?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지금 격동의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지금 현재 30%에서 40% 많게는 한 45% 정도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주를 받는 부품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시장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작년부터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굳이 내가 부품이나 장비 업체에서 어려운 종목 꼭 찍어서 큰 폭의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지금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도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부품 장비업체보다 높을 수 있고 특히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빵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나중에 실적 발표 시즌에 가면 충격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코스닥의 부품 장비보다는 지금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수익도 좋고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SK 하이닉스가 더 주가가 잘 갔던 걸 고려를 한 것과 더불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다른 뭐 부품 장비 여러 가지 종목들 있지만 그런 것보다 SK 하이닉스 한 종목이 더 톡톡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 어디서 더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마지막 코너인 베스트 스탁 시간에서 주옥 같은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을 해주신 종목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종목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찌됐든 소개를 해주시는 코너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한데 어느 쪽을 볼까요, 위원님?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도 역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당장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한 몇 주간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기대감보다는 당장 실적이 좋아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역시 작년 4분기부터 급격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HMM이라는 다 알고 계신 종목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상선과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이 해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해운은 지난 몇 년간 거의 최악의 시즌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 과잉에 시달리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쳤고 공급 과잉에 맞물리면서 이 해상 운송의 가장 핵심적인 운임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떨어지면서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공급 과잉에 시달리면서 다시 운임이 떨어지는 거의 악순환의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한 2, 3년 전부터 대부분의 기업들, 국가들이 이 해운과 관련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한진해운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없어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4분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정말 십몇 년 만에 아주 상징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컨테이너 운임이 처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임의 해상 운송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화물을 운반하는 벌크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컨테이너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선은 중간중간 뭐 철광석이나 금 이런 자원을 나르면서 운임이 때로는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컨테이너 운임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 과잉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이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상승을 했냐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왔다는 거예요.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 과잉 이었고 그 부분이 이제 작년 4분기부터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지는 형태로 들어왔는데 올 1분기에는 이제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면 중국 쪽에서 이 해상 운송할 배가 없다라는 뉴스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를 발주를 내기는 보통 이제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를 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배를 확보하는데 사활을 건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이제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상황이 많이 이제 역전됐다는 건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 해상 운송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그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때마침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젖어들 시점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해상 운송이 또 늘어나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업종 내에서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 맞물리니까 지금 현재 해상 운송 쪽은 제가 봤을 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정말 이제 몇 년 만에 호기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을 대충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HM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사실 뭐 2017년도, 18년도, 19년대 정말 뭐 이런 대형 업종이 3년 연속 큰 폭의 적자를 이루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작년에 보시면은 1분기까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다가 작년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특히 작년 4분기로 넘어가면 영업이익이 거의 5,670억 정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고 섹터 자체가 이제 레벨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뭐냐면 수급입니다. 수급인데 특히 이쪽 해상 운송 쪽은 워낙 장기간 어려웠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거의 뭐 쏟아붓다시피 들어왔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해소가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업황의 개선과 함께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HMM의 대차 잔고입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죠. 작년 2022년도 초반까지 스타트할 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3,300만 주 대차 잔고가 거의 3,300만 잔고가 넘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한번 레벨 다운되고 또 행보기간을 거치면서 최근에 이제 3월 달 들어오면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보시면은 3,000만 주 넘던 대차 잔고가 최근에
2,300만 주까지. 그러니까 한 달 상간에, 한두 달 상간에 거의 1,000만 주가 대차장고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업황이 뒤집히고 레벨업되고 수요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이 해상 운송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의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물량이 최근에 급격히 쇼커버링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한눈에도 지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섹터 자체가 공매도에 이제 압박을 받는 데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벨업 되는 종목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올 때가 사실은 주가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 대차장고의 감소를 보면서 수급을 살펴보면 보신 것처럼 HMM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1,5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했는데 아마 이제 이 물량들의 한 1,000만 주 상당 정도가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이 최근 1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이제 업황이 완연하게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아주 저로의 기로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단일 물량으로는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아닐까. 물량으로만 보면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되면서 그동안 많이 짓눌려왔던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 상승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 지난 11월 달까지 가파른 상승 이후에 굉장히 좋은 2달 정도의 넘는 기간 동안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 때문에 또다시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1차 상승, 2차 상승 이후에 지금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으로 또 들어와 있는데 요 구간이 한번 추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폭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혹시 고점이 아닐까 이런 우려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좀 보시면은 그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이슈에 의한 종목 교체, 수급의 교체가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우상향하는 기간에서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손바뀜이 나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손바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봉으로 놓고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현재 이 HMM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한 지난 2달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위축돼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지난 연말 연초에 강조드렸던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제가 월봉으로 좀 크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운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4, 5년 코로나19 이전에 4, 5년을 하락하다가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를 맞아서 오히려 저점이 형성됐던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은 단기간에 등락이 좀 가팔랐다는 것에 너무 겁먹지 말고 4, 5년 하락했는데 이게 최소 1, 2년 못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적어도 5년 이상 하락했던 섹터들이 여기서 이제 바닥 잡아서 한 대여섯 달 상승했다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좀 더 큰 시각으로 본다면 아마 올 한 해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경기 회복 관련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되어 있고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와 있고 업황 전체가 수요가 우위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역시 우위에 서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감안해 본다면 최근에 과연 경기 회복과 관련된 시점에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 번쯤 이제 이 종목을 고민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철강이나 화학이나 기계나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 조선이나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섹터 부분들도 역시 해운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본다면 이번 조정의 끝자락에서 오히려 매수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지금 아마 대부분 너무나 위축돼 있기 때문에 10%, 20%에 아마 이 조정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건데 네. 이런 종목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한 번 잡은 종목은 70%, 80%, 100% 한번 들고 가볼 만한 시점이다. 지금이 꼭 해운이 아니더라도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정 기간에 위축됐던 마음을 좀 열고 적어도 50%, 100%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을 취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 이상의 급락을 보이고 있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해운주, 그중에서도 HMM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돌부처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주말에도 저희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라고 하니까 잊지 말고 저희 위원님과 함께 주말에도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 이 시간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잠시 뒤 10시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도 여러분들 강의 프로그램 통해서 좋은 말씀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